지금 엄마의 최대 관심사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단어를 몇 개나 할 줄 아느냐, 혹은 문장을 말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런데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단어가 늘더라도 아이의 말이 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빨리 그리고 잘했으면 하는 건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을 점검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나 문장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이지쌤이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지쌤, 아이가 언어 표현이 늘려면 당연히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문장이 나와야죠. 네, 물론 단어의 수와 문장력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아이가 말을 할 때 다양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의도성, 조금 낯설게 느껴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 자체가 가지는 뜻, 의미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이 가지는 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단어 자체는 엄마, 이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이 엄마라는 한 개의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도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싶어요. 그럼 엄마 하죠. 이때 아이의 의도는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시금치를 줍니다. 그럼 아이가 또 엄마 해요. 이때의 의도는 싫다는 거예요. 거부의 의도를 갖고 엄마 한 거죠. 또 아이가 저기 있는 간식을 가리키면서 엄마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네, 간식을 달라는 요구하기 의도죠.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부르기, 거부하기, 요구하기 이렇게 세 가지 의도를 표현했어요. 아직 단어는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 이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의도로 표현할 줄 아는 건 거죠. 지금 저 이지쌤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순간 제 말의 의도는 정보 전달이죠. 아이들은 말이 늘어나는 시기에 단어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 의도성도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어요. 특히 과거 도월이라는 학자가 이 의도성을 엄청 강조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굉장히 다양한 의도성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초반에 발달하는 의도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지쌤이 말하는 이 의도성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기와 거부하기예요. 이 두 가지 의도는 아이가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해보면 엄마들도 아이가 이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빠르게 간파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우리 아이가 뭘 달라는 거구나. 아, 이거는 싫다는 거구나. 이런 의도성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발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주의 끌기라는 의도성이 있어요. 아까 그 요구하기 의도처럼 뭘 직접적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를 부릅니다. 별일 없이 그냥 불러요. 자기 하는 거 보라고. 그 다음에는 명명하기라는 의도가 발달해요. 이 명명하기라는 의도도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마랑 손잡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꽃이 있다? 엄마, 꽃!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명명하기라는 의도예요. 그 다음 대답하기예요. 엄마가 같이 길을 가다가 이지야 저거 뭐지? 하면 아이가
짹짹이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듣고 혹은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그 다음 연습하기라는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지금 어린 시기고 말을 배워가는 시기잖아요. 아직 말을 다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거나 혹은 혼자 놀 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막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의도는 인사하기 의도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동물이나 어떤 사물들을 봤을 때 아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산책 가서 꽃을 보고 꽃을 부르고 꼬꼬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같은 데를 가서 재밌게 놀고 집에 갈 때 엄마가 이제 가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이러면 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동물들을 보면서 빠빠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만나서 반갑거나 혹은 헤어질 때 자기 스스로 하는 의도를 가진 말들을 인사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몇 개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 단어들을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 맞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지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셨을까요? 지금 아이가 단어의 수는 조금 적더라도 또 문장 표현이 미숙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언어 발달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의사소통의 의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체가 언어 발달을 높여주는 핵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양한 의도로 말을 하고 싶은 아이는 결국 단어를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의도성이 적은 경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단어 자체는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표현해내는 이 의도성이 요구하기랑 거부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할 때만 또 싫은 거를 거부할 때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싫은 거는 치워주면 더 이상 소통을 할 이유가 없는 셈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더 배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필요할 때 엄마 하면 엄마가 갖다 주고 또 싫을 때 엄마 하면 그게 치워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의 수 자체가 많더라도 요구하기와 거부하기 이렇게 단편적인 의도성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렇게 의사소통 의도가 결여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서도 어떨까요?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후 사회적 관계나 정서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런 의도성이 제한된 특성을 보이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의도성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의도성을 다양하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지쌤이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우선 그러한 단어를 하나 골라서 그 단어를 다양한 의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 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이 공이라는 말로 요구하기, 거부하기, 그리고 관심 끌기 등 이렇게 다양한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아이랑 놀 때 공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공을 바로 던지지 않고 이렇게 던질 것 하면서 들고 있어요. 아니면 아이한테 안 던지고 아빠한테만 자꾸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을 갖고 싶겠죠. 그래서 요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가 공!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공을 들고 와서 아이 얼굴이나 배에 막 이렇게 부비거나 공놀이를 많이 했는데도 자꾸 아이한테 공을 던져요. 그럼 아이가 이제 싫겠죠, 공이. 그래서 싫다는 의도를 갖고 꽁!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아이랑 공을 가지고 몰입을 해서 엄청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공을 숨겨요. 그러면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공이 안 보이니까 공이 어딨지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이 어딨지?
하면서 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뒤에 이러한 의도가 담긴 공 소리를 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결국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만드셔서 아이가 아는 그 똑같은 단어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다양한 의도성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성과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저 이지쌤도 아이에게 장난감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숨기거나 장난감을 그 기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놀거나 하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상황마다 다른 의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의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 문자 그대로만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상황과 맞물리는 다양한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을 시작하는 시기 때 벌써 여러 가지의 의도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공감받기를 원하고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싶고 기쁨을 공유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의도들을 통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이해받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의도성이라는 개념은 그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이지쌤을 만나러 오셔서 아이의 단어나 아이의 문장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저 이지쌤은 화용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사다 보니 이 의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오늘 꼭 우리 아이의 다양한 의도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